니네가 오늘 배우는 게 부등식인데, 부등식이요. 부등식과 대비되는 개념이 내가 공통수학에서 등식이라고 배우죠. 그치? 맞죠?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같지 않은 기호들 있죠.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등호 이렇게 부르죠. 그치?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맞지? 네. 근데 등식은요,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죠. 이렇게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 이 두 개가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치? 네가 배우는. 근데 어쨌든 식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 등식과 관련된 애들 중에서 너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해서 배우잖아요. 그치? 맞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방정식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게 관심사였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방정식의 근은 범위의 형태로는 안 나타나죠. 특정한 값들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근데 부등식은 등식에서 방정식 포지션에 있는 애를 우리가 조건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약간 용어가 생소할 텐데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조건 부등식 이런 얘기 할 텐데 그 조건,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이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2x-4가 0보다 크대요.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x는 어때야 됩니까?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죠. 그치? 이래야지 얘가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이 부등식의 뭡니까? 해죠. 해. 아, 그럼 내가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등식이 참이게끔 하는 조건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되죠. 맞지? 그런데 너가 지금 배우는 부등식이 이 단원에서 배우는 부등식이 되게 간단한 부등식이거든? 이런 부등식이 튀어나왔을 때 여기가 지금 1차인 부등식을 네가 공부를 할 거라고. 1차인 부등식. 오케이? 1차인 부등식은 너무 간단해.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거 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대. 근데 이때 a가 0이 아니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어떻게 될,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ax가 마이너스 b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가 헷갈리지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바뀐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수였으면 이렇게 됐을 거고, 맞지? 음수였으면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치?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1차 부등식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학교에서 1차 부등식에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해서 박스 보이죠? 박스. 보입니까? 그죠? 1번, 2번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부등식의 성질 때문이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거 하나만. 3번이 별표입니다. 3번. 중학교 때는 아마 이거 특수한 해 형태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했을 텐데. 이 부등식의 해는 a가 양수면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a가 음수면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a가 0일 때 a가 0일 때면 좌변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0 곱하기 x잖아요. 그치? 그럼 x에다가 뭔 짓을 해도 얘는 무조건 뭡니까? 0이죠.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b가 0보다 커. 그럼 봐봐. 0이 0보다 커야 돼. 돼? 안 되지. 이런 거 존재해? 없지. 아, 얘는 해가 없겠죠. 그치? 그 다음 얘가 b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0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뭐가 들어가도 0은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럼 이때는 아, 얘가 해가 모든 실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박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0까지 포함. 요거까지. 네. 그 박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없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해는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3번 옆에다 적어 놓고요. 특수한 해 형태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한 해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수한 해 형태의 가장 기본꼴은 이 앞에 얘 개수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십시다. 오케이? 이거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됐고. 네. 그럼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 단원에서 핵심은 뭐냐면 1차 부등식은 당연히 했었고 이제는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 기호가 뭡니까? 이 기호가 연립이죠, 연립. 그치?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럼 봐봐.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동시에 성립했을 때 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야? 이 연립 부등식의 근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와 얘의 뭘 구하는 겁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지. 해의 공통 범위. 맞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았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대. x가. 이거 만족하려면. 그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뭡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이게 얘의 연립부등식의 근인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근데 이 연립부등식의 표현이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식을 3개 갖다 놔요. fx, gx, hx 이렇게 갖다 놓고요. 부등식, 부동호가 이렇게 2개 나오죠. 그치?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봐봐. 첫 번째, 이거 1번 또 만족해야 되고요. 맞지?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이게 연립부등식 의미입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다? 1번, 2번 2개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밑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드바이스 하나만 밑줄만 칠게요. 이런 꼴 나왔을 때 얘는 연립부등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빠르게 풀게요. 해보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보시면 얘가 연립부등식인데 해를 가져야 됩니다. 해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개의 공통범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공통범위가 존재하기 위한 A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첫 번째 거는요. 이걸 내가 1차 부등식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X가 A-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치? 맞죠? 얘 범위가 이렇네요. 이게 만족하기 위한 범위가. 그러니까 얘는 어떨 거냐면 8X가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맞지?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와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거 판단하실 때 일단 수직선 먼저 그릴게요. 그럼 얘가 x가 2 이하잖아요. 아래쪽 게. 그지? 만약에 a-2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2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이래 버리면 공통범위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연립부등식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공통범위가 존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a-2가 일단 여기까지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넉넉하게 존재하죠.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자, 그럼 a-2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봅시다. 얘를 오른쪽으로 쭉 끌고 와. 쭉 끌고 와. 만약에 얘가 a-2가 2야. 이렇게. 이러면 공통범위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뭐? 이 딱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연립부등식의 근이 꼭 범위의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야. 특정한 값의 형태로 나온 거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요 경우에는 a-2가 이랬을 때는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왔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때는 공통범위가 뭐야? 그냥 2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범위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로도 나올 수 있다? 특정한 근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 얘가 어디 갔어? 얘가 이게 등호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빵꾸 뚫려 있어. 그러면 이때 a-2가 2가 되면 공통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얘는 갖고 있는 건데 이 흰색은 안 갖고 있는 거잖아. 빵꾸 뚫려가지고. 맞지? 둘 중에 하나만 빵꾸 돼 있으면 공통이 안 되잖아. 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따가 파악할 때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뭐 1차 부등식 뭐 이런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이런 거 당연히 다 풀 겁니다. 네가.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얘기할 건데 봐봐. 절대값을 포함한 등식인데 첫 번째로 얘는 공식화 되어 있는 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꺾은 선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한테 만약에 내가 절대값 x-5가 2보다 작던데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좀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인 건 맞는데 앞에랑 다르게 뭐 때문에 짜증나? 절대값 때문에 짜증나지. 맞지? 그럼 이걸 풀어야 하는 방식이 뭐냐면 쌤 절대값이 짜증나니까 첫 번째 x가 5보다 클 때 절대값 기호 없앨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x-5가 2보다 작으니까 이때 x가 7보다 작네요 이렇게 하고, 그치? 두 번째로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x가 부호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x가 3보다 크네요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데 봐봐,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고요,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합범위죠, 그치? 이랬을 때 얘 x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3보다 크고 7보다 작네요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근데 매번 언제 이렇게 풀 거야? 너무 귀찮지? 너무 귀찮아. 그래서 봐봐, 너가 이 절대값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 x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절대값 x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절대값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돼요? 절대값 3이 얼마야? 3이지. 너 그거 어떻게 한 건데? 이게 왜 3이야? 수직선상에서 어디까지? 0까지 거리지. 어휴, 훌륭해요. 절대값 3이라는 게 수직선상에서 0부터 3까지 이랬을 때 이 거리를 의미하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이거잖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거리. 즉 거리니까 3이죠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게 애초에 거리를 의미하잖아. 그럼 잘 봐. 너 수직선상에서 x1, x2 이렇게 했는데 이 거리 어떻게 구해? x2 마이너스 x1이지 이렇게. 근데 뭐가 더 큰지 모를 땐 그냥 절대값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뭐랑 뭐의 거리? x랑 5, 그렇지. x랑 5의 거리지. 근데 x랑 5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2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잘 봐. 수직선상에서 5를 하나 찍어. 그 거리가 2인 거, 오른쪽으로 2인 거, 왼쪽으로 2인 거 보자. 그럼 7이랑 3 아니야? 그럼 x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x가 3과 7 사이에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빠르게 너가 뭐야? 이런 거 내가 절대값 기호가 등장하더라도 그냥 빠르게 풀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는. 맞아? 몇 가지 연습 좀 해보자. 봐봐. 밑에 거 있지? 내가 저기 지울게 이거. 지운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와 뭐의 거리로 해석을 해볼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x랑 마이너스 3의 거리 아닙니까? 맞아요? x랑 마이너스 3의 거리죠. 그치?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거리가 3인 점들 찍을게요.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3인 점. 그게 뭐랑 뭡니까? 0이랑 마이너스 6이죠. 그치? 근데 x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 딱 있을 때 3이잖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여기 있을 때가 딱 3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거의 x의 이 부등식의 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의 균은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는 뭐랑 뭐의 저기 거리냐면 2x와 5의 거리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수니까 5를 먼저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5. 그 다음에 거리가 4 미만이어야 되니까 거리가 4인 점들 찍읍시다. 왼쪽으로 4인 거 1, 오른쪽으로 4인 거 9. 그럼 2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2x는 1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아야 되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지금.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공식을 이런 거 너무 자주 쓰니까 공식화를 몇 개 합시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요. 오케이? 그럼 딱 보자마자 이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는 거라가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얘가 x와 0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수직선상에서 0 찍어놓고 오른쪽으로 거리가 a인 거, 왼쪽으로 거리가 a인 거. 그래서 x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그치? 그리고 거꾸로, 자 이거 지운다 그러면 거꾸로 이번엔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는 반대범위겠지. 작은 놈보단 작고 큰 놈보단 크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너가 공식처럼 기억하시고 빠르게 하셔도 좋고요. 오케이? 아니면 요거 네가 이렇게 의미 파악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아시면 좋고요.
근데 요거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절대값과 부등식 되어 있잖아요, 박스에. 그렇지. 근데 맨 위에 1번 방가로 하나 봐봐요.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한 부등식이 있죠. 그럼 절대값을 한 개 말고 두 개 포함한 부등식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이따 꺾은선 얘기거든요, 요거. 요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먼저 정리 좀 합시다.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은요, 어디 갔냐면, 그 아래. 실수 x의 절대값 x는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x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요. 이걸 이용하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맞지? 네,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건데, 이 절대값의 의미가, 기하적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내가 의미한다 그랬죠, 그치? 근데 너 이거 봤을 때 안 읽을 거잖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그치? 그냥 요 설명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별표입니다. 네. 2번 별표요. 방가로 2번이요. 절대값을 포함한 일반적인 부등식 해놓고 옆에 절대값 2개 이상 이렇게 적어봐요. 절대값 2개 이상. 자, 봐봐. 이걸 먼저 하기 앞서가지고요. 이제 너가 부등식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조금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fx가 gx보다 작대. 그럼 이거를요. 그래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예를요, y는 fx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요. y는 gx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을게요. 오케이? y는 f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y는 fx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근데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fx가 gx보다 작을 때 x의 범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지금. 맞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x좌표를. 그러면 봐봐. fx가 gx보다 작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이 fx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y는 fx라고 했을 때 fx를 뭐라고 불러요? 함수값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함수값이지. 그럼 얘가 뭐냐면 fx가 gx보다 함수값이 뭐 할 때? 작을 때지. 작을 때 x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 함수값이 작다는 건 그래프상에서 위로 가 아래로 가? 그래프상에서 함수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지. 작으면 아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뭐야 이거지 지금. 그럼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어딘데? 여기 아니야?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야 되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그럼 잘 봐. 부등식의 해 경계죠 이거. 해. 이게 부등식 해잖아. 부등식의 해 경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놔. 이거 2차 부등식에서 지겹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일단 이거 적어봐. 옆에다가. 그러니까 아래 빈 공간이면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든 교과서에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놓냐면 이거를 아마 니네 했을 거야 이거 한번 했을 때 어떻게 해놓냐면 얘들아 절대값 기호를 없애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절대값 기호를 없애서 얘가 양수 음수가 나뉘는 기점이 0이고 얘가 양수 음수가 나뉘는 기점이 2잖아 그치?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0, 2 갖다 놓고 범위가 3개로 나뉘잖아 이렇게. 그래서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해서 절대값 처리한 다음에 풀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 알겠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귀찮지 이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도 어쨌든 fx가 이거 왼쪽에 있는 얘 함수 그 다음에 식 얘도 gx 이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태 아니야? 그럼 내가 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얘의 그래프를만 빠르게 그려낼 줄 알면 되게 편하게 풀어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 y는 4라는 거 직선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 없지. 그럼 y는 4 이거잖아 그냥. 얘만 잘 그려내면 되네. 얘 그려내는 것만 연습 좀 시킬게. 오케이? 되게 간단해 이거. 잘 봐. 너는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이걸 그릴 건데 잘 봐. 얘가 중요한 점이 있긴 해.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절대값이
절대값의 부호에 따라서 얘 뭐야 저기 x의 부호가 바뀌겠지. 맞지? 그럼 중요한 점이 일단 얘가 0이 되는 점, 0이랑 2가 되는 점은 변함이 없어. 그럼 봐봐, 일단 얘가 0일 때 이 전체가 뭐지나? x가 0일 때 얘 함수값이 얼마야? 2지. 그럼 0,2를 지나겠네. 얘는 0,2를 지날 거야, 그치? 맞아? 그 다음 얘가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야? x가 2일 때 함수값 얼마야? 2지. 얘는 2,2를 지나겠네? 그치? 그 다음 자 여기서 이게 논리 잘 따라와야 돼. 봐봐, 얘는 끽해봐야 몇 차야? 몇 차 함수야? 1차지. 그러면 수학에서 1차는 무조건 뭐야? 직선의 형태지. 2차부터 곡선의 형태 아니야? 이런 식으로 3차 4차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얘랑 얘가 연결 지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곡선으로 아니면 직선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 있겠네, 생긴 게. 요 구간에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커? 2보다 큰 거지, 이게 오른쪽 그리게.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럼 얘가 2x-2라는 직선 아니야? 그럼 뭐야? 우상향하는 직선이지, 이렇게. 맞아? 2x- 이거잖아, 이거. 적어놔,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봐봐. x가 0보다 작아. 그럼 얘 음수고 얘 음수잖아. 그럼 뭐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아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이지, 이렇게. 이거지?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얘 그래프 그린 거야. 얘 이렇게 생겼어, 얘. 꺾은 선이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봐봐. 이거 해석해 볼게. 얘가 얘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범위 구하는 거지. 그럼 y는 4 그릴 거야. 그럼 y는 4면 얘가 2니까 y 값이 얘보다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위에 있겠지. 그럼 y는 4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나 지금 뭐 구하면 돼? 이 교점좌표 구하면 되잖아. 맞아? 자, 봐봐. 교점좌표 어떻게 되는데? 얘와 얘 차이 함수의 근 뭔데? 얘에서 얘 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지. 걔의 근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근은 얘에서 얘 빼면 2x 마이너스 6이지. 그거 만족시키는 x값은 얼마인데? 3이잖아. 그럼 얘의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거지 지금. 맞아? 그래서 너가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풀어냈을 때 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 아래 보시면. 맞아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그걸 식으로 풀어낸 게 이렇게 풀어낸 거고, 교과서처럼. 근데 너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면 되게 빨리 풀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봐봐. 아까 있잖아, 이거 하나짜리. 이것도 내가 좌표평면상에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 왼쪽에 있는 거 얘 한번 그려보자. 얘 어쨌든 y는 어쪽으로 하는 이거 1차 함수잖아, 끽해봐야. 근데 얘가 뭐에서 바뀌어? x가 얼마일 때 바뀌어? 마이너스 3일 때 바뀌지. 그러면 수직선, 아니 저기 좌표평면상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얼마지 하고 봤더니 0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얘는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왔을 거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왔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y는 2보다 커야 되니까 y는 2 이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보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것만 잘 구해내면 되겠죠, 네가. 맞아? 이거 이따 연습할게. 일단 이거 잘 그려놔. 어디 갔어? 이거 그려봐요. 그다가 얘도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고요. 얘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일 때 1일 때가 중요한 점들이지, 그치? x가 0일 때 얘가 뭘 지나나고 봤더니 0,2 지나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얘 지날 거라고요. 그 다음 x가 1일 때는 얘가 뭐 지나나고 봤더니 1,1 지나죠. 1. 요거 지나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끽해봐 1차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여가지고 얘가 나오는 게 3x-2로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이네,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왼쪽은 0보다 작을 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린 거지, 나. 그치? 이거 그린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면 돼? y는 2 그리면 되지, 그치? y는 2는 여기가 지금 2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지금 그래프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요 놈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의 x 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럼 같을 때의 x 범위는 교점이지. 이 교점 x좌표 얼마인데 0이잖아. 얘는 0,2니까 이거. 얘는 얘와 얘의 교점 좌표 구할 거야. 얘에서 얘 빼. 차이함수 근 구하면 되잖아.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3분의 4지. 3분의 4잖아 이거. 맞아?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네 이거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의 최대가 3분의 4고 최소가 0이니까 그 값이 얼마야? 3분의 4지.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얘도요. 일단 해가 존재하지 말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게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 즉 얘는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죠. 또는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지.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그 얘는 1이랑 2에서 꺾이니까 1일 때 얼마지 하고 봤더니 1,1 지나죠. 그지? 근데 2일 때 얼마 지나지 하고 봤더니 2 대입했을 때 0이고 1이니까 2,1 지나죠 이렇게. 그얘는 끽해봐 1차니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여가지고 얘가 2x-3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얘가 둘 다 음수여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런데 y는 a라는 놈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그치? 얘가 y는 a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말뜻이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 즉 요 놈이 요 놈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x 범위가 얼마야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이 경우에는.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 이래버리면 존재해버리지. 이 범위 형태로 존재해버리잖아. 맞지? 안 되는 거네? 그 y는 a가 만약에 여기야. 딱 맨 아래. 이래도 존재 안 하지. 작아야 되잖아. 같은 게 아니고.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범위니까 같은 건 상관없지. 그럼 이거 해가 존재 안 하는 거잖아. 그 y는 a가 딱 여기까지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맞아? 그럼 a는 어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따라서 a는 어때야 되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네 이거지 지금. 했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식으로 풀려 그러면 답이 없거든. 교과서에 그 소개된 그 풀이로 네가 풀려고 하잖아요. 답이 없어 이거. 반드시 익히세요 이거 그리는 거. 알겠죠? 1번 별표, 그 다음 예제 2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쉬었다 할게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네가 접근을 하겠다 하는 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하는 건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짜리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때 한번 띡 꺾이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지 생긴 게. 맞지? 예, 너무 쉽고요. 이거 말고요. 하나짜리잖아. 하나짜리는 우리 이제 또 아까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하나짜리는 아예 공식화를 시켜두자고요. 얘가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치? 맞지? 그럼 아까 공식이 이거였잖아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쌤 얘는 x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어쩌라고 하지? 그냥 이거 치환해버려. 그냥 한 덩어리로 보라고요. 그냥 얘가 x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x 플러스 2가 어때야 되냐면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냥 바로 공식 써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얘가. 그치?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네요. 그치? 요거 내가 x의 범위에 대해서 다 정리 좀 할게. 2 빼. 그럼 빼는 거는 방향 안 바뀌지 이렇게. 그 다음에 4 나눠. 근데 양수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 얘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지금? 1이었다는 이야기죠. 얘가 1이려면 k는 얼마? 5네. 맞아? 그 얘가 5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문제 상황이랑 맞지? 맞아요? 그럼 k는 마이너스 5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짜리는 그래프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하나짜리는 우리 공식화 시켜서 외워두자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절대값 x가 a보다 커 또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 이건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얘는 안쪽 범위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바깥쪽 범위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커야 되네. 하나짜리 이거 x가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어. 치환 이용했다 생각하면 돼. 덩어리로 그냥 캐피탈 x 이렇게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가 지금 여기까지 해온 게 지금 뭐냐면 부등식을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하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특수한 해의 형태 있죠? 이거를 그래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왜 꼭 a가 0이어야 되지? 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네. 얘가 지금 해가 어때야 되냐면 저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모든 실수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반드시 얘가 특수한 해 형태이려면 a가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잘 봐. 얘는요, y는 ax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y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치? 맞지? 근데 만약에 봐봐. 첫 번째로요, a가 0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럼 y는 ax는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직선이지. 그럼 만약에 0보다 크더라도 우상향한다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y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그럼 얘가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면 언젠가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 바뀌죠. 갑자기 여기까지는 y는 ax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y는 ax가 y는 b보다 위로 오잖아. 맞아?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리지.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우하향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우하향해. 이때까지는 얘가 위에 있다가 갑자기 대소관계 바뀌지.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해 형태가 뭐 모든 실수가 나온다거나 해가 없다거나 이런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무조건 해가 존재하게 돼 있어 이럴 때는. 그래서 a는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a가 0이어 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잖아.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직선 안에 이렇게. 또 a가 0이어 버리면 y는 0이라는 직선이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작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얘가 얘보다 항상 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게 가능해진다고, 특수한 해의 형태가. 그래서 특수한 해의 형태이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기울기가 없어져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기울기가 살아있는 한 언젠간 대소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한 해의 형태는 무조건 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아시겠죠?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안 되네 이거라고요. 그치?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개념 설명 끝났고요. 첫 번째 부등식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특수한 해의 형태죠. 그치? 이러려면 이렇게 앞에 있는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요? 없어야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안 돼요. 언젠간 대소관계가 역전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b구나 이거지. 그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대입했을 때 3b죠. 넘어와. 마이너스 3b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가 뭐 해야 돼? 해가 없어야 되지. 그럼 얘가 해가 없으려면 만약에 얘가 0보다 커. 이 마이너스 3b가 0보다 커. 그러면 이거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지. 해가 뭐가 들어가도 얘는 왼쪽이 0인데 얘가 0보다 커버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리고 0일 때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럼 이러면 안 되고 얘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해가 없으려면. 그래야 0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있던 거 없잖아. 맞아? 네. 그러면 내가 해석이 하길, 자, 첫 번째 식에서 그럼 a는 마이너스 b이고 마이너스 3b가 음수니까 b는 양수네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b는 양수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너가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다 해석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래. 그죠? 얘 근중 구해달래. 근데 a가 마이너스 b란 말이야. 대입할게. 마이너스 2bx 그 다음에 플러스 2b가 0보다 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2bx가 2b보다 작다인데 너 그럼 2b로 나눌 거 아니야? 나눌 건데 b가 뭐야? 양수인 거 확인됐지? 2b도 양수잖아? 그럼 방향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안 바뀌겠지.
그래서 얘 근의 x가 1보다 작겠네. 이렇게 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20번 먼저 볼게요. 얘도 자 처음에 당연히 공식 대입하셔서 하셨겠죠. 그런데 그래프로 풀어내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요, y는 절대값 3x-a라는 그래프와 y는 5라는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해석을 하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꺾였을 텐데 어디서 꺾이냐면 3분의 a에서 꺾이죠. x가 3분의 a일 때. 그때 그 y좌표는 0이고요. 3분의 a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3x-a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은 얘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 y는 5라는 게 0보다 위에 있을 테니 여기 있었겠네.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얼마였다? 얘가 마이너스 2였다. 근데 얘가 b였다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부등식의 해 경계는 마이너스 2랑 b인데 그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지 지금. 맞습니까? 네. 일단 이거는 말만 계속 내가 되뇌일 거야. 일단 2차 부등식 할 때 밑밥 깔아두는 거야. 알겠죠? 네. 일단 봐봐. 일단 얘와 얘의 차의 함수가 3x-a-5는 0인데 그거의 근이 뭐였다? b였다 이 얘기지. 그치? 그 얘는 3b-a-5가 0 이거 하나 나오고요. 얘는 얘와 얘의 차의 함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a-5는 0인데 얘의 근이 뭐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대입하시면 6 빼기 5니까 1 플러스 a고요. 얘가 0이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대입하시면 3b-4는 0이고 b는 얼마? 3분의 4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4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 지금 그래프로 풀어낸 거죠.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공식도요. 그대로 공식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짜리니까 공식으로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3x-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이거 한 덩어리로 봐. 아 그럼 3x-a라는 놈이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이 놈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겠지 라고 해석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x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게. 그래서 a 더해.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죠. 양수로 나누고 있으니까 문제 없네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얘가 뭐다?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4니까 b가 3분의 4죠. 그치?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3분의 4 안에서 두 개 더해지면 얼마? 3분의 1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는 그래프로도 할 수 있고요. 공식으로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22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하나 별표요. 이거 왜 시켰냐면 일단 별표 좀 해봐요. 요 관점 있잖아요. fx가 gx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낼 때 너가 y는 fx와 y는 gx를 그려서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파악한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 한쪽이 그리기가 너무 쉬웠어. 다 뭐였냐면 y는 k꼴 이런 애들이었지. 맞지? 얘는 그리기가 너무 쉬웠어. 근데 얘도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운데 얘마저 어려워. 즉 무슨 말이냐면 얘 지금 생긴 게 얘가 4에서 꺾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꺾인다고 할게. 그런데 얘는 12-x니까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내가 위치관계를 잘 조정해야 되지. 그래프 되게 세심하게 그려야 되잖아. 귀찮지? 귀찮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한쪽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얘를 다 넘겨버려. 무슨 말이냐면 fx-gx가 0보다 작다? 이 똑같은 부등식 아니야 이거? 다를 거 있어요? 없지. 그러면 내가 이쪽만 잘 그려내면 한쪽은 그냥 y는 0이라는 그냥 꽁이잖아. x축이잖아 그냥. 그러면 요 사실상 이거 많이 봤지. 뭐야? 차이함수죠.
차의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네. 맞아요? 그러면 얘 있잖아, 얘 넘겨 이렇게. 오케이? 넘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4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좀 불편해. 마음에 안 좋아. 그냥 어차피 절대값 안에 부호 바꾸는 건 상관없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절대값 3이나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뺄게. 그럼 어떻게 되면 x 마이너스 4 이거 아니야? 똑같잖아 이거.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거니까 이제 내가 그래프 그릴게. 봐봐. 얘가 아이고 4에서 꺾이잖아. 그치? 맞지? 요 그래프 그리게. 4에서 꺾이죠. 4, 얼마 지났냐면 4일 때 마이너스 8 지나네. 4보다 크면 얘가 2x 마이너스 16이네. 4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x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8 요거네. 왼쪽에 있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맞아.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놈 쭉 그어. 그리고 교점의 좌표가 뭐야? 8이지. 그러면 이 보라색이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x 범위니까 8보다 작으면 되지. 즉 얘 그는 뭐겠어? x가 8보다 작으면 되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지금. 맞습니까? 부등식을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할 거면 최소한 한쪽은 그리기 편하게끔 네가 변형을 시키라고. 알겠죠? 다 넘겨버리던지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넘기고 나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오지. 차의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보통 이게 정형화된 패턴이겠죠. 나오는 게. 그래서 차의 함수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8 미만이잖아요. 이거 만족시키는 게 여기. 그치? 이거의 자연수 개수는 7개죠. 자, 23번도 fx가 gx보다 작다의 형태인데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서 파악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 보여서 한쪽을 그냥 넘길게. 이렇게 넘기고 나면 요 놈만 내가 이쁘게 그려내면 끝나잖아. 그치? 얘는 꺾이는 지점이 딱 1 하나네요. 1. 그래서 얘가 x가 1일 때 얼마 지나지 하고 봤더니 1,1 지나네요. 1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죠.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네요. 마이너스 4x면 조금 더 올라오겠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가 생긴 게. 자, 그러면 y는 0이야? y는 0이면 얘보다 아래에 있을 테니까 여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럼 교점의 좌표가 뭐야? 이 x좌표가 2분의 3이지. 그러면 파란색이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x의 범위니까 x가 뭐 하면 된다? 2분의 3보다 크면 되네 이거지 지금. 얘 근이. 맞아? 근데 이 근이 뭐에 포함되라고? a보다 크다에 포함되래. 그럼 수직선상에서 a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는데 2분의 3보다 크다는 이 근이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 달라고. 이렇게 이 안에 포함돼 달라고. 맞아? 그러려면 a가 어때야 돼?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같아도 상관없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이거죠 지금. 그 다음에 24번도 볼게요. 얘는 절대값 x는 루트 x제곱이랑 결과값이 똑같죠. 루트 안에 있는 제곱식은요 절대값 처리해서 밖으로 빼버려도 똑같잖아요 계산이. 그치?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딱 보자마자 바꾸겠습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치? 그 다음 봐봐. 오른쪽 얘까지 그리자니 귀찮아서 이번엔 x 하나만 넘길게요. 3까지 넘겨도 되는데 3까지 넘겨도 되는데 얘 그리기 쉽잖아. 그냥 y는 뭐야? 3이지. y는 3이지. 얘를 넘겨도 좋아요. y는 0이라고 해도 되고. 이번에 한번 이렇게도 해볼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랑 뭐에서 꺾이냐면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꺾이니까 그래프 그릴게요.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3이고 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4죠. 그치? 2일 때는 0이고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2,1 지나네.
근데 얘는 해봐야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연결됐겠죠, 직선으로. 그치? 그 다음 2보다 크다 그러면 얘 양수였으니까 x-1 이렇게 나오네요. 우상향하는 직선이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y는 3이라는 직선과 비교해야 되는데 얘가 y좌표가 4니까 y는 3이면 여기네. 맞나요?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 얘는 얼마죠? 얘랑 얘 교점 좌표가 4잖아요, 이거. 그치? 맞죠? 근데 나 여기 중간에 요 식 알아야 되지, 요 식. 요 직선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야 얘 교점 좌표 구할 거 아니야. 요 직선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였으니까 얘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잖아.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부호 바꿔서 나오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됐겠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네요, 이 식이. 그럼 이렇게 나와서 얘와 얘의 교점 좌표는 2죠.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2보다 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놈이 3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네요, 이렇게. 그치?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을 m, 그 다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두 개 빼달래요. 근데 어디 계산 틀렸다. 기다려봐. 어디 틀렸지? 이거 양수인데 왜 이렇게 나왔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지, 이건.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에이.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가 2가 아니고 0이네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0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대가 4고 최소가 0이니까 두 개 뺐을 때 4죠, 4. 선생님, 네. 23번에 A 값 공유 구하는 거 아니에요? 6이요. 답지 있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프리드로 풀라 그러면은 프리 읽고도 니 못 풉니다, 이거. 이런 문제요. 알겠죠? 네. 그럼 여러 번 얘기하는데 특히 고등수학에서 수학 프리집에 해설집에 그 풀이 있잖아요. 참고용이에요.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정도지 그걸로 푸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알겠죠? 핵심 개념들 이해하시고 그대로 쫓아오셔야 돼요. 얘라고 아까랑 풀이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면 안 되죠. 똑같은 지금 논점을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냥 딱 하나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얘는 그리기 쉬운 건 맞아, 그치? 근데 얘가 변하지. 얘가 변함에 따라서 해가 달라질 거 아니야. 해가 계속 달라지겠지. 아니 얘가 일단 왼쪽 먼저 그릴게. 얘가 1이랑 마이너스 3에서 꺾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얼마 지나지 하고 봤더니 4 지나고,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 지나지 하고 봤더니 4 지나잖아. 이렇게 직선을 연결되고 1보다 클 때 둘 다 양수여서 얘는 2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 둘 다 음수여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맞아? k가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y는 4, y는 k 이랬을 때 얘가 봐봐. k 값이 점점 커져, 위로. 그럼 범위가 어떻게 해야 돼? 보니까 봐봐. 범위가 어떻게 돼, 점점? 이걸 만족시키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그럼 이 안에 속해져 있는 정수의 개수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지,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 맞아? 얘가 이렇게 위로 쭉 와봐. 쭉 오면 이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점. 맞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제한을 걸었어. 어떤 제한을 걸었어? 그 안에 정수가 몇 개만 있으래? 정수가 몇 개만 있으래? 7개만 있으라면 7개.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 범위를 먼저 구해볼게. 얘가 일반적인 범위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잖아. 그럼 x는 2분의 k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 다음 얘도. 자,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차의 함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다시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k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요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으래? 7개 있으래. 맞지? 자, 그런데 얘의 최소값은 얼마야? k가 4보다 크다며? 그 얘는 2보다 크지? 그 얘는 1보다 크겠지? 맞아? 여기까지 해석돼 이거? 그치? 요거를 k-2가 2보다 크고 2로 나누면 이거잖아. 그 1보다 클 거 아니야 얘가. 맞아? 그럼 수직선상에서 자 봐. 보세요. 얘는 1보다 크잖아요. 그치? 맞죠? 얘는 어떻지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면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아이고 이거잖아. 그치? 그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네 얘가. 이거지 지금. 맞죠? 그럼 k가 커짐에 따라서 얘는 1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으로 가지 이렇게. 그럼 최소. 자, 일단 얘는 아무리 작아도 여기는 있겠지. 아니, 아무리 커도 여기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출발이지, 이렇게. 그 이런 상태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맞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맞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한테 교점이 아니 저거 뭐야? 정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7개라며. 7개. 그 7개이려면 여기 일단 최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치? 그럼 왼쪽 오른쪽 하나씩 커질 테니까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여기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이때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 6, 7개잖아. 아, 그러면 2분의 k-2가 2랑 3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마이너스 k-2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이거네. 그치? 근데 봐봐 등호 판단 좀 할게 이거 먼저. 자, 얘가 봐봐. 얘가 2분의 k-2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맞지? 일단 이거 만족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야. 여기까지 왔어 얘가 3이래. 즉 이거면 되나 하고 봤어 이거면 요 안에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요 안에 뭐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야? 3까지 들어가 버리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등호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왼쪽 얘는 되는 거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1번.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맞는 것 같아.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등호 판단할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그래 버리면 마이너스 5까지 포함돼 버리지. 그러면 정수의 수 하나 늘어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럼 얘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는 거네. 이게 2번이지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모여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변에 2 곱하고 2 곱하고 다음에 2 더해주면 K가 6 이상 8 미만이고 첫 번째 얘도 똑같이 나오겠지. 내가 이거 정리 좀 할게. 이렇게 됐을 거고 2 더해 그러면은 이거고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죠. 그치? 네, 똑같죠?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법이 결국 뭐다? 얘죠. 맞습니까? 그래서 6 이상 8 미만이네요. 이 정도는요 시험장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얘는 뭐야? y는 k제곱 마이너스 3k라는 그냥 이런 직선이야. x에 대한 함수가 아니잖아. 상수야 상수. 그 다음 얘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k잖아. 그치? 그럼 얘가 내가 이거 공식 적용해가지고는 뭔가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지. 또 그냥 이렇게 공식 적용했어. 뭐 절대값 x 플러스 k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래버리면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오직 한 개를 가진다는 의미가 뭐지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마이너스 k, 0에서 꺾여. 이렇게 꺾이잖아 지금. 이게 지금 y는 절대값 x 플러스 k를 네가 그린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다니까? 오케이? 그 얘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데 이런 상태여버리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지 이렇게. 그럼 이거 해가 오직 하나야? 아니지. 그럼 얘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요 점을 지나야 되네. 요 점, 아이고 씨. 요 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요 점을 딱 지나고 이렇게. 이런 거 뾰족한 점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 그러면 첨점 이렇게 부르거든. 첨탑 알지? 첨탑. 뾰족한 탑. 그 첨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 첨점을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네 이거지. 맞아?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아,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가 0이어야 되네. 그럼 k는 얼마냐면 0 아니면 3이네 이거잖아 지금 해석이. 그래프로 그리니까 해석이 되게 명료해지지. 맞아?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거 보고 나서 네가 빠르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그래프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그래프 가지고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자유자주로 해야 나중에 수학 잘한다고 하겠죠, 이런 거. 알겠죠? 일단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되냐면 k가 0이 아니라면 그럼 k가 얼마? 3인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k가 3이니까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서야 이제 내가 풀어낼 수 있네. 이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3밖에 없잖아.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마이너스 3이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만 막 풀다가 갑자기 내신에서 이런 문제 하나 튀어나오잖아? 애들 다 박살 나와 이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에 k는 3이고 2번에 부등식에는 x는 마이너스 3이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해 안에 음의 정수가 몇 개만 있으란 이야기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2개만 있으란 이야기네. 그죠? 근데 밑에 거를 내가 지금 근이 어떻게 됐냐면 4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3 이하죠. 그치? 양변에 12 곱해가지고 네가 이거 정리해주면 x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위에 거. 이 정도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럼 얘와 얘 공통범위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근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럼 수직선상에서 3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있는데, 요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2개만 있으려고 하면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상황 아니야?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야 돼? 바깥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아,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까지는 맞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네가 뭐냐면 등호 판단 해야 된다고. 등호 판단을 하셔야 돼. 얘가 만약에 요 놈이 마이너스 2야. 즉 여기서 딱 이렇게 끊겼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지. 그럼 정수 2개 딱 맞지.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가잖아. 그 음의 정수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돼버리지. 그러면 등호는 이쪽에만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 A의 범위가 이런 거지, 지금. 그럼 이제 내가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A의 범위 아니야? 그럼 양변에 이제 2분의 5 더해. 이거고, 마이너스 1 곱할게. 그럼 이럴 거 아니야, A의 범위가.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는 저거고요. 일단 17번 별표인데 이거 애들이 말 뜻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4명 남고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데요. 몇 줄이요? 5명씩 앉으면 학생이 4명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데, 그치? 맞죠? 근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의자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지. 의자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할게, X개. 그치? 근데 여기 X개에다가 학생을 여기다가 몇 명씩? 5명씩 앉혀. 그럼 앉은 애들은 몇 명이야? 앉은 애들은 5X명이지. 근데 앉지 뭐 이렇게 꽉 찼잖아. 꽉 차서 이제 멀뚱멀뚱 서 있는 애들이 있겠지. 걔네가 몇 명이라고? 4명이라며. 얘가 뭐야 지금? 의미하는 바가 학생 수지. 의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학생 수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의자가 2개 남는다. 지금 밑줄 쳐봐. 의자가 2개 남는다는 거는요, 하나의 상황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상황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6명씩 이렇게 앉았어. 뭐 이렇게 쭉 앉았어,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앉혔어.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 딱 한 명만 앉은 거야. 6명씩 다 앉히고 의자 3개 남았잖아, 지금. 그럼 세 번째 의자에 딱 한 명 앉았어. 그럼 이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야, 빈 의자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 그 의자 몇 개나, 빈 의자가 몇 개야? 2개지. 이건 빈 의자가 아니야. 한 명 앉았어. 그 다음 봐봐. 이렇게 2명 앉았어. 이때도 빈 의자가 몇 개야? 이러면 몇 개야? 2개지. 즉, 의자가 2개 남았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6명이 쭉 가득 찬 이 상황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학생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그 말뜻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의자가 2개 남았대 라고 했을 때 학생수가 최소인 상황은 이 상황 아니야? 이 상황? 이게 학생수가 최소인 상황이지. 맞아? 근데 학생수가 최대인 상황은 다 앉은 상황 아니야? 의자가 2개 남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의자가 6명씩 의자 X개에서 3개 빼고 X개에서 이 3개 빼고는 6명씩 완벽하게 앉았어. 맞지? 그치? 근데 최소는 얼마야? 딱 한 명 앉았을 때 이게 최소지. 학생수의 최소값. 그 다음에 6명씩 X-3개 완벽하게 앉았을 때 여기 6명이 다 들어가는 게 학생수의 최대값 아니야? 그럼 학생수는 최소가 이거고 최대가 이거니까 이런 연립부등식식을 세울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지.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냐면 6x-17 5x 플러스 4에서 얘가 x가 21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거고, 요거 첫 번째. 2번은 얘가 6x-12 5x 플러스 4니까 얘가 16보다 x가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x는 16 이상 21 이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의자의 최소 개수 16 요거겠네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너 처음에 기본 선행할 때 개념 원리나 이런 데 연습 문제 100% 이 문제 있거든? 이거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라. 근데 그 당시에 그냥 풀었을 때는 그냥 대충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이건 네가 이제 의미 파악을 해야 돼. 의자가 2개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상황을 지칭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내가 구분해낼 수 있네. 식 끄집어내서 식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연립부등식.